아니 너무 집중하는데. 네, 시작할게요. 일단 인강애들은 잠깐 상황을 설명하면 오빠가 와서 질문 받아주는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인강애들한테도 같이 얘기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를 한번 찍어보려고. 근데 사실 별로면 안 올릴 거거든. 그래서 네가 이거를 만약에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얘기가 괜찮았구나. 아니면 파기시킬 수도 있어. 작년에 강의 들었던 애가 이번에 또 보면 아마 되게 반가울 거야. 왜냐면 작년 오빠 인기 진짜 많았거든. 오빠가 처음엔 애들이 목소리로 들으니까 여고에서 그렇게 멋있다고. 왜냐면 인강 애들이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막. 근데 내가 가끔 나와서 설명시킬 때가 있는데 오빠가 나와서 설명하고 나서 인기가 확 올라간 거야. 너무 멋있다. 그 공부 잘하니까 멋있어 보이나 봐.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거든. 그런데 애들이 막 뭐라 그랬지? 너 닮았다고 얘기 들은 게 누구냐? 정승환. 맞아. 정승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걸 또 누구 닮았다 그랬지 애들이? 허스키? 맞아. 시베리안 허스키 닮았다고. 오빠가 막 되게 화냈어. 아니 왜 하필 걔냐고. 그랬더니 그때 1%간 형들이 막 위로하면서 시베리안 허스키는 걔 중에 제일 잘생겼다. 사람으로 치면 뭐 견동건이다. 견빈이다. 그러면서 엄청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오빠가 처음에는 되게 신기해. 처음에는 나와서 그냥 막 설명을 하더니 애들이 막 너무 멋있다고. 오죽했으면 내 TCC 댓글에 다른 애랑 찍은 건데 밑에 댓글이 현수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야. 인강 애들이 형강의 이름을 아는 되게 몇 안 되는 되게 특이한 강의 중에 하나. 그러더니 오빠가 나중에는 뭐 나와서 설명해 볼래? 이런데 분명히 앉아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거든? 나오는데 가디건을 어느새 입고 있는 거야. 와. 방송 타는 게 어떤 건지 안 거지 이제. 그래서 막 내가 막 수강 후기 읽어주면서 이렇대 막 이러면서 현지야 너 되게 멋있대 막 수강 후기 읽어줬더니 되게 으쓱으쓱 하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현강에도 오빠 질문 받아주는 거 하고 있거든. 만약에 작년에 오빠를 봤으면 오빠가 아니겠네? 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지금 올해 소식 잠깐 가끔 나한테 물어보는 애들 있대 게시판에. 네. 연락처 물어보는 애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멋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막 어디 갔냐고 그렇게 올라와. 쌍두마차 태환이랑 현수. 태환이랑 현수 어디 갔어요? 둘 다 서울대 갔어 얘들아. 결과론적 얘기해주면 뭐 어쨌든 이 시기에 왜 공부해야 돼? 정말 이거 말고는 공부를 안 합니다. 아니, 좀만 그게요. 구체적으로 썰어 풀어줘. 여러분들 1년 공부량이요. 보통 이상적으로는 여기가 11월 17일이에요. 알죠? 네? 생일 다음 날이라고? 의진아. 셋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올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요. 뭐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공부량이요. 진짜 이때 1, 2월 때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할 때고 사실 이때 잡아놓은 공부 습관, 공부 방법 이런 게 평생 쭉 가요. 여기까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랑 3학년이랑 이렇게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공부 방법이라는 게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은 1, 2학년 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솔직히 모의고사 안 챙기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갔더니 모의고사래요. 그래서 이러고 보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때는 챙기는 게 중간기말만 챙겼잖아요. 근데 날림. 수능 끝나고 글을 안 써봤지? 많이 써봤어요. 거짓말. 내가 오늘 카톡하다 우리 현수 이랬더니 막 되게 이런 카톡이 왔어. 우리 현수라니요. 빨리 토끼를 내가 되게 화내는 토끼 있거든. 빨리 토끼를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화내는 거 했더니 그렇지 이거지 막 이러더라고. 내가 잘하는 게 어색한가 봐. 맞아요. 왜? 중간기말 그때만 공부해? 이때 공부는요. 양이 수능은 전범이잖아요. 5과목 보잖아요. 근데 정말 과목은 다양하지만 양이 적어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주어진 기간 안에 여러분이 이때 하실 공부하루 양보다 그때는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때 느끼실 텐데 중간 기말 그 직전 날에 프린트 보는 그 집중력이 여기까지 못 와요. 근데 그렇게 뭔가 단기고 좁은 범위에 또 이렇게 이렇다 할 기출이 딱히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내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푸시던 문제집 푸시고
보시던 개념서를 보시면서 시험을 공부를 하시다가 3학년이 됐어요. 수능은요, 우리가 94년 시작을 이래로 기출 일단 자료량이 어마어마해요. EBSI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셔야 돼요, 여기서.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은 정말 반성하셔야 되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기출을 그냥 계속 뽑아서 풀고 이런 나날들이 이어지실 텐데, 일단 자료 자체가 많다 보니까 수능은 뭔가 유형화돼 있고 또 문제가 풀 수 있는 기술 같은 게 나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양은 많지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뭔가 좀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3월, 4월 이제 학기 시작하면은 또 공부가 조금씩 흔들리는데, 지금 하던 스케줄러랑 그때쯤 가면은 뭐가 계속 유지가 되냐면은 지금 공부 하루 일과는 유지가 안 되겠죠. 자습 시간이 초반에는 많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쓰시는 노트 정리법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날 보실 노트를 만드는 게 이 과정이거든요. 여기 전체. 이거 하는 이유가 이날 직전 대비를 위해서예요. 정말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특히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트 정리가 크게 안 됐었는데, 막판 가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수학이랑 탐구는 정말, 국어, 영어는 문제 기출을 봐도 그게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리랑 탐구는 같은 개념, 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내공이 되는 과목이 특히 그 둘이고, 또 특히 수학은 해도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수포자들이 많지만 사실 이 정도 시간이면 여러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근데 그때 없었던 애들 많으니까. 네, 그때보다 야, 니네 어디 안 쓸 거니?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안 써도 돼요. 써야 돼. 얘네 또 들으면서 아 맞아 저렇게 해야지 이러고 나가면서 또 금방 까먹어.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리셋돼서 와. 얘네 학원 오는 게 약간 공부 버프 받으러 오는 애 되게 많거든. 그거 진짜 좋은데. 그치. 작년에도 그랬잖아. 1% 받는 애들. 맞아요.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 보내다가 딱 금요일 날 오면 화르르 공부 버프 받고, 그리고 또 약간 토요일 일요일 좀 보내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사그라들다가 다시 또 금요일 날 와서 다시 또 버프 받고, 그렇게 1년 보냈던 것 같아. 맞아. 여러분들이요, 공부 양은 지금 2월 때는 그냥 많아도 돼요. 지금은 2시까지 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한 공부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 게 좋은 것 같아? 저는 1, 2월에는 어. 한 9시에서 10시에 독서실 가서 어. 학원은 그냥 평소에 다니시던 거 다니시고요. 집에 들어가면 눌러 앉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1시 내지 2시까지 토지에 있었는데, 사실 이게 너 자꾸 이렇게 해라 할 거니? 근데 이게 진짜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11시쯤에 나가가지고 애들이랑 축구하고 족구하고 하면 이 시간이 돼요. 잠깐만. 그게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정말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보다 공부를 정말 절대적으로 많이 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태환이도 그중 하나였고, 근데 나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남들이 들으면 넌 운이 좋았다, 넌 뭐 잘난 척하는 거다, 머리가 좋은 거다, 무수히만 얘기가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멘탈 관리고요. 자유로워지세요. 반쯤 약반 상태로 사시는 게 수험생한테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우울해져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오는 게, 사실 선생님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해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돋아서 보내시겠지만 사실 아닌데? 기가 그럼 나 되게 시니컬하게 잘 얘기하잖아. 그게 좋아요. 맞아. 그게 좋아. 뭐냐면요, 물론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능이 말하는 것만큼 무섭진 않아요. 진짜 당일날 가면은 진짜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도시락 챙겨서 가방 챙겨서 그냥 가서 시험 보고 오고, 그리고 5시에가 3시 52분에 시험이 끝나도 여러분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 시험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지루해요. 핸드폰을 들고 가세요. 현수야 잠깐
잠깐만. 그래. 당황스러워지네. 이렇게 또 복수해야 된 거니? 아까 놀린 거를? 멘탈 관리. 얼마나 약을 빨고 살았는지 몇 마디만 나눠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거랑 두 번째는 공부를요, 적게 하셔도 성공하시려면은 하신 걸 안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한계 잃어버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쌓일 수 있도록 뭔가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진짜 좋아요. 저보다 공부량이 월등히 많았던 저희 반 친구가 중학교 내신이 105였는데 1, 2학년 때 6시부터 2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하루 일과 마치는 게 독서실 2시. 이걸 고등학교 1, 2학년 때 쭉 하던 친구가 있어요.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재수학원에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 기반이 부족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무색할 정도 1, 2학년 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고 3학년 때 관찰한 그 아이는 정말 수능 전날까지도 무서웠거든요. 제가 나보다 왠지 잘 볼 것 같은 두려움에. 근데 그 친구 공부는 잘못된 게 분명히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화원을 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그 금속 반응성 할 때요, 이렇게 2가가 들어가고 3가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이온 수를 그래프를 유형을 9가지인가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프 유형을 다 만들어가지고요, 이때 기울기는 몇이고 2가 3가면은 몇이고 기울기 이걸 다 외웠거든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길래 제가 땡땡아 이건 대체 뭐 하는 것이니 했는데 정말 자기가 6월 때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10월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잘못된 공부 방향? 그거랑 또 맞아. 나도 그 얘기는 잠깐 하나 짚어주면 잘못된 방향,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되게 필요하거든.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늘 여자애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뭐 남녀를 나눌 건 없지만 여학생들이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 종이에 남기는 애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써. 되게 열심히, 되게 예쁘게 막 정리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네 손이 공부한 거지 네 머리가 공부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한 걸 남기는 건 좋은데 여기서 하나 잠깐 짚어줄게. 옛날에 그때 그 오빠 누구지? 그게 누구였지? 잠깐만. 그 고대 싸국간 오빠 있잖아. 와서 얘기했었을 때 그 형이 한 줄 노트 만들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한 줄 노트가 뭐냐면 듣고 나서 아 저건 진짜 괜찮겠다라든지 아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걸 한 줄로 정리하라는 거였거든. 그 정도는 당연히 정리 남기라고 말하고 싶어. 얘가 작년에 나한테 네가 노트 보여줬던 것도 사실 네네. 그런 노트잖아. 뭐 이름은 뭐라고 지어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나는 좀 열심히 막 이렇게 옮겨 쓰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지 마.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자기 뇌가 계속 공부해야지 손이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마 이 친구는 내가 잘 모르는 친구긴 하지만 되게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손이 공부하고 머리가 맞아요. 움직이지 않았을 거야. 맞아요. 그지? 계속 얘기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사실 이게요 6월에 고쳐도 늦지 않고요 9월에 맞아. 고쳐도 늦지 않아요. 맞아. 자기가 지금 고치면 당장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변화를 두려워하시는데 진짜 변화하는데 늦었다는 건 없거든요. 수능 전날이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주변 사람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또 그게 좀 필요해요. 민정쌤이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디가 빵꾸인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평소에 하던 약간의 오답, 뭐 약간의 정리 그걸로 지나가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작문을 엄청 틀리길래 맞아. 나한테 민정쌤이 맨날 맞았어. 민정쌤이 아니 뭐 인강 애들은 다 가현수다. 너무 잘한다. 이러는데 자꾸 98점인 거야. 너무 계속 그 어디서 계속 틀리냐면 화작문에서 계속 하나씩 틀리는 거야. 그래서 막 또 98점이야! 이러면서 막 엄청 화내는데 오빠가 씩 웃으면서 수능에서 100점 받아올게요 라고 하더니 이걸 하더라고. 수능 보기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 강의 때 실수 줄이기 자기가 어떻게 실수를 줄였다 얘기하라고 했더니 오빠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느꼈어. 아, 이 새끼 수능에서 100점 받겠다. 근데 결국에 그때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한 끗 차이로 98인 애들이 몇 명 있는데 현수는 결국 100점 받아왔어. 화장문 어떻게 했는지 얘기 좀 해봐.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언어장애이신 분들이 많이 겪는 현상이니까. 오빠가 언어장애라고 말하니까 되게 웃기지. 나는 얘가 너무 예쁜 게 태환이는 뭐 얘기에서 워낙 많이 나오지만 태환이는 잘하는 애들도 인정할 만큼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이랬던 애. 걔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겠지. 맞아요. 무서운 애. 맞아. 근데 현수 너 처음에 왔을 때 국어 몇 점이었다 그랬지? 저 1학년 첫 모의고사 75점.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하. 거기에서 고1 모의고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수능에서 100점을 읽어낸 거니까 얘는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야. 정말. 그래서 어느 순간 탁! 아, 쟤 진짜 잘 보겠다 싶었는데 역시 잘 보더라고. 오빠가 아까 뭐 한 거에 비해 잘났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 되게 겸손한 말이야. 넌 잘했으니까 잘 나온 거야.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여러분이요. 자기 방법을 되게 고수하는 게 세면 셀수록 남의 거를 흡수를 잘 못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비우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시는 맞아.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강사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데 이분은 정말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괜찮았니? 나쁘지 않았다,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년 파이널까지 잘 모셔주실. 모셔야 돼. 맛보게 넣어야 되겠네. 폐기하지 말아야겠는걸? 그게 하여튼, 문제가 아니라 화장문.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출 문제를 90문제를 뽑으면 15문제씩 있으니까 6회분이잖아요. 이걸 90문제를 뽑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학교 들고 와서 자습 시간에 석식 먹기 전에 풀고 다 오답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하는데 어떤 걸 했었냐면요. 자기 틀린 거 정리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있고 다 이렇게 선지 있고 답 고른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지문이고 어떤 선지가 사용됐고 이게 어떤 문제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의식의 흐름을 여기에 파란색 볼펜으로 열심히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문제라 그러면 거기 선지 중에서 어떤 질문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질문도 우리가 보통 그냥 물음표만 체크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화작문도 되게 깊이 들어가면은 유형화된 게 있고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질문도 이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인지 흥미를 돋구기 위한 질문인지 이런 거를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내가 뭐 마음대로 짜서 얘는 어떤 질문이고 이건 어떤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기억에서 미음 중 사용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유를 사용한다, 예시를 든다 이런 거 기억에서 미음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문을 다 안 읽고 얘네만 1대1 대응시켜도 되는 거고 뭐 어떤 건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거고 이런 전체적인 화작문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 메모장 같은 데다가 몇 줄씩 적어가지고 팁 같은 거 남겨서 왔었는데 정말 이게 크게 도움이 됐어요. 맞아.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수능은 유래가 깊다 그랬잖아요. 패턴이 있고요. 분명히 패턴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클리셰 같은 게 좀 있어요. 맞아. 진짜로 맞아. 여기서 이렇게 선후관계를 전환시켜서 오답을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주체를 바꿔서 오답을 만들고 이런 클리셰들이 있는데 그거는 강의로 이렇게 다 전파를 해줄 수도 있고 다 일일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정말 자기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클리셰가 보일 때가 그게 체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어느 영역에 빵꾸가 있다. 우리 이렇게 비문학, 독서, 문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 자기가 빵꾸가 있는 영역이 있으면은 그 하나를 이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파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 이거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단어 있잖아요. 국어 단어 공부하는 거요. 선생님은 평소에 사전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걸 해봤는데 그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사전을 찾아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고요. 안 찾아보지? 눈 감아봐. 내가 사전 찾아보라고 100만 번 얘기했는데 사전 찾아보는 사람 손 들어봐봐. 오, 나쁘지 않네. 손 내리고 눈 떠. 네, 한 3분의 1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시네. 네. 그것도 정말 도움이 되고요. 또 이거는 기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 EBS에서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가지고 봤고요. 기출이랑 또 EBS 연계교재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답지들을 다 봤어요. 답지. 문제를 보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문맥 단어, 문맥 의미랑 사전 의미랑 둘로 나뉘잖아요. 이제 사전 의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방법, 첫 번째 방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문맥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나오는 단어가 비슷비슷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그 EBS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수능 특강에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왔었어요. 그게 같은 단어가 두 번이 나왔었는데 한 책 안에 육사 같은 경우도 나왔던 단어가 똑같이 네네, 몇 년에 똑같이 또 나왔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단어나 막 찾는 것보다는 대략 이런 게 나온다는 맥락도 파악할 수 있지만, 특히 문맥 단어에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식으로 그 왜 이 단어랑 문맥상 비슷하다는 걸 알 때 이렇게 치환해 보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보는 거. 네, 근데 그게 대략 어떤 느낌인지, 뭐 문맥 단어 이런 거는 답지에 있는 해설 한번 읽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가 나왔었고, 그 단어가 나온 문장도 간략하게 같이 적어가지고 메모장에 조금씩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이 안 나와요. 팔랑팔랑 할 만큼. 그래서 이거는 단어가 계속 틀린다, 시급하다, 이건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방법. 오빠가 하나씩 틀렸다 그랬잖아. 하나씩 틀린 게 화작문 아니면 어휘였거든. 근데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찡찡거려. 선생님, 저 단어가 너무 약해요. 어떡하죠? 이렇게 보통 찡찡거리는데, 오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것저것 해보고 아, 이게 좀 도움되더라라는 어떤 방법들을 읽어낸 거잖아. 근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어떤 경우에 성적이 빡 오르냐면 성찰과 통찰. 쭉 한번 돌아보고, 아,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보이겠구나. 오빠 아까 클리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걸 네가 딱 발견할 때 그때 성적이 빡 오르거든. 나는 그런 게 좀 공부하는 즐거움인 것 같아. 난 너희들이 공부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아까 너 근데 작년에도 1%가 수업 재밌지 않았어? 엄청 재밌었죠. 오, 그건 너무 이상한데?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애들이 수업 볼 때 되게 즐겁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 나는 사실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내가 그리고 오빠가 아까 한마디 되게 정확하게 맞는 게 클리셰를 자기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반마다 수업 방식이 좀 다른데 나는 위에 반, 우리 반은 너네가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하지. 내가 계속 누가 얘기해볼래?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누가 얘기해볼래? 시키는 이유가 나는 사실 내가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해. 왜냐면 내가 몇 번을 가르쳤겠니? 이걸 몇 번을 수업했을 거고 몇 번을 가르쳤겠어. 그런데 내가 말해주는 걸 네가 받아쓰기 하는 건 수능이 아니야.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계속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거. 그래서 학원 올 때 한 번이라도 얘기하고 가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인 거야. 오빠는 보통 내가 누가 얘기해볼래? 계속 1시간 내내 3시간 내내. 근데 이제 안 시킬 때 되게 많단 말이야. 왜냐면 얘는 고정적으로 손을 드니까, 얘랑 태환이는 고정적으로 손을 드니까 얘네 말고 손 안 든 다른 애들 여러 명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끝까지 계속 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되게 뭐 얘기하다가 얘기했더니 오빠 그러더라고.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사실 되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얘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리고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매주 하시면 좋은데요. 아마 민정쌤이 숙제를 내실 수도 있긴 한데, 모의고사 있잖아요. 제가 모의를 푸는 게 사실 수학이랑 영어에 대해서는 살짝 회의적이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오히려 모의고사처럼 빠른 시간 안에 하면은 지문이나 자료를 버릴 가능성이 많아서, 얘네는 국어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국어는 보통 지문을 네.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뭘로 시키냐면 교육청 모의고사로 시키지. 맞아요. 좀 별로인 거. 그러니까 국어는 왜 그러냐면은 버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리가 너무 필요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 가면은 국어랑 탐구 우리가요. 나중에 탐구 맞아. 80분, 100분, 70분, 3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지금이야 모자란 것 같겠지만 나중 가면은 남아요. 많이 남아요. 지금도 남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것도 지금 모자란 것 같지만 사실 뭔가 자기만의 스킬을 익히고 영어 나중에는 연계지문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나름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실력에 상관없이 풀타임을 쓰는 몇 안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매주 모의고사를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 1회 정도? 네. 시키잖아 봐. 근데 네네 하세요. 잠깐만 내가 마이크를 대줄게. 그 수학 28반까지 수능 때 몇 번 걸렸어요? 그거요, 수능이랑 모의고사랑 정말 많이 달라요. 맞아. 저는 한 30분
28번까지. 아, 너 대박 소리 들었어. 네? 너 대박이래. 아싸. 저요, 그게요. 두 문제는 몇 분 그러니까 걸렸죠? 평소에는 29, 30이 10분 내지 20분으로 끝나는데 이번에요 29번에 40분 썼어요. 심지어 30분 동안 풀고 안 풀려서요 마지막에 5, 16 이렇게 찍어서 마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12시였어요. 그때 시계를 이렇게 손목시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있으면요 진짜 그게 너무 떨려요. 이렇게 분침이랑 시침이 겹쳐져 있는 그걸 보면 여러분 패닉 상태에 빠져요. 이 10분이 남은 10분 같지 않아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냥 멘탈 부여잡고 옆에 30번 풀던 페이지 이렇게 지우고요. 29번 다시 풀었는데 그때 딱 답 나와가지고 욕할라 그랬지? 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있을 거예요. 120점 맞도록 공부해야지 맞아. 100점 맞는다.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평소에 100점을 맞아도 수능 때 정말 삐끗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제자 중에 한 명도 10월달 모의고사 100이었단 말이야. 100. 근데 그 친구가 수능을 그만큼 못 봤지. 왜냐면 내가 얘기했었어. 약간 좀 그 친구가 살짝 건방진 태도가 있었어. 학습에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120점 맞게 공부해야 100점 받아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아이들이 겸손하게 맞아. 그러니까 정말 120점 맞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난 뭐 그 정도 안 해도 야 그 한 끗이 보여 얼굴에서. 그래서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기대한 만큼 안 나왔어.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마지막까지 좀 겸손하게. 나중에 이거 다 이야기해주긴 할 건데 좀 자신감과 자만심의 한 끗 차이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신감은 자기가 공부하는 방향에 대한 자신감인데 그런 성찰과 통찰의 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 혹시 좀 성적이 안 나거나 그러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공부 잘하는 선배한테 한번 물어봐봐. 내가 아까 우리 반 내가 국어쌤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노트를 걷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오빠한테 봐달라고 문과 이과를 따로 걷어달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누수가 생길 거야. 내가 너네한테도 상담할 때 문제 푼 거 가지고 오라고 지문 보고 설명하잖아. 왜냐면 애들 말을 들어보면 말하는 거랑 실제 가져온 텍스트랑 되게 다른 경우가 많아. 막 말을 들어보면 절대 문제가 없거든. 근데 막상 가져와 보면 굉장히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인강애들도 찍어서 올린다 게시판에. 더 대단하지 인강애들은. 너희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막 선생님 이거야 이러는데 쟤네는 얼마나 수고스럽겠어. 그걸 찍어가지고 파일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는데 되게 대단한 애들 많은 것 같아. 어쨌든 좀 그리고 아까 네 얘기를 듣다 생각난 건데 6월도 늦지 않았다 그랬잖아. 맞아. 그 걔가 언제 보낸 애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대 보낸 형이 그 얘기 하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내가 6월 달쯤에 지나가다가 걔가 공부한 걸 쓱 보고 너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그 형이 날 찾아와서 어디가 잘못됐냐고 물어봐서 내가 어쩌고 얘기를 해줬대. 그래서 그 형이 오답 정리하는 거 싹 오답 정리한 걸 보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 형이 그때부터 고민이 들인 거야. 6월인데 바꿔도 될까? 심지어 걔는 재수생이었거든? 그 재수의 6월은 지금 너의 6월과는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 형이 되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뭐가 잘못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고쳤거든? 그래서 결국 서울대를 갔단 말이야? 근데 그 형이 그 얘기하더라고. 되게 비슷하게 얘기했어. 6월 달에 그때 고쳤던 게 되게 한수였던 것 같다고.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으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자기가 잘못된지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일 잘 알아. 하면서도 그런 느낌 있지 않아? 한 끗으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제일 잘 알 거야. 혹은 너의 점수가 말해줄 거야. 너의 분명히 비는 점수들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테니까 주변에 혼자 봐서 안 보이는 건 다른 사람이 볼 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나를 많이 이용하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 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난 그냥 쓱 보면 바로 보이잖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또 얘기할 거 있니? 수학 과목에 대해서. 뭐 얘기해주고 싶네. 옛날에 왔을 때도 팀노트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 그쵸? 준우도 이 얘기 했거든. 한 줄 노트. 그래서 인강애들이 한 줄 노트 뭐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내가 한 얘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궁극은 통하나 봐. 둘 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애인데 내가 어차피 내 제자라는 공통점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 수학에서 그 형도 수학 얘기하다가 한 줄 노트 얘기했거든. 맞아요.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답 노트를 이렇게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문제, 풀이. 너무 많아. 그 누구도 다시 보지 않는 이 노트.
너무 많아. 만드는 게 목적인 그 노트. 나도 이거 만들었거든. 내가 그래서 수학 못 봤나 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잘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그걸 얼마나 자주 보냐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좋다는 걸 알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은 성격상 이렇게 쓰질 못해서 이거를 쓰기보다는 이 풀이가 나오게 된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봤다라는 아이디어. 그게 이렇게 공식을 써놓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식을 사용했다, 뭐 순열과 저열 뭘 사용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봤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어려운 문제일수록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골뱅이하고 한 줄 적어 놓았던 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수학 노트 한 권이 됐는데 그게 정말 큰 내공이 됐거든요. 그게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서 약간 놀란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요, 뭐 어떤 거냐면은 문제가 푸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뭔가 전략 그런 거 중에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있는데 이거는 큰 문제를 쪼개서 작은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얘는 얘네랑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얘네는 조금 1차원, 2차원적인 문제들이 있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짬뽕 해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예를 들어서 가나 다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수학적으로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부등호로 써 있거나 어떤 식으로 써 있을 건데 이걸 해석해서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런 말이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그때 6평 30번이었나? 조건이 되게 길었어요. 근데 그게 해석하고 보면은 어떤 지수함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끊어서 가는 구간을 두 칸을 만들어 달라. 이거 길이 1짜리. 두 칸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이었는데 이게 엄청 길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최대를 하는 방법이 이거였나? 그래서 127이었나 뭐가 답이었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수학적으로 길게 써 있지만 그거를 쪼개서 해석해서 들어가면은 우리말로 바꿀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이거 정체 구간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때 점심시간 애들이랑 얘기할 때. 그거 애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정체 구간을 두 줄 넣어 놓되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가지고 이게 답이 됐거든요.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들을 한 줄씩 정리해 놓는 노트가 정말 필요한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딱딱한 얘기만 했었으니까 상자 예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자 A, B, C가 있어요. 우리 여기 문이과 섞여 있으니까 확통으로 할게요. 벌써 딱딱하지. 아니에요. 벌써 딱딱해. 진짜 재밌어요. 여기에요. 아니야. 아니야. 흰공이 아니야, 벌써 재미없어. 거기 흰공 말고 혜리 이런 애들 들어가야 돼. 흰공 말고. 그래야 재밌어. 흰공 그럼 선생님 아니에요. 흰공 5개 있고요. 검은 공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 가리고 손만 넣어가지고 여길로 무작위로 공을 6개를 옮길 거예요. B 상자로. 그럼 여기 6개가 또 들어있겠죠? 그 중에서 2개를 옮겨 담아요. 옮겨 담고 마지막에 왜? 맞아. 왜? 대체 왜? 왜 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딱 2개가 있겠죠.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왜? 막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거 정도로 풀라 그러면 엄청 길게 나와요. 그리고 까먹었을걸요? 근데요, 이게 답이 암산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그냥 8분의 5예요. 5같이 안 생겼다. 아무튼 왜냐면요, 이거를 처음 봤을 때 그 8개 중에서 6개 뽑는 거예요. 조합 문제잖아요. 6개 중에서 2개 뽑고. 그래서 케이스 나눠가지고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여기에 흰 공이 몇 개일 때 케이스 나눠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는 첫 번째 시각이죠.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이걸 순열과 조합이랑 확률의 짬뽕 문제로 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 시각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시각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한 줄씩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건데, 문제 상황이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으면 바꿔도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로 옮겨졌을 때 이 안에 어떤 공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여기 이렇게 거쳐오는 동안에 공이 어떻게 개수가 변하는지 어떤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중간 과정을 삭제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B 상자를요, A 상자 안에 넣어요.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장 큰 A 상자 있죠. 그 안에 B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C 상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공이 8개가 있겠죠. 우리가요, 이렇게 뭐 우이구이 막 이런 거 할 때 빈 통에 이렇게 제비 뽑기 같은 거 하면요, 막 손 안에서 뒤적뒤적 거리다가 하나 뽑아도 바로 뽑은 거랑 결과 상관없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B씨가 자기 왼손 오른손이에요. 왼손에 6개 옮겨 담아요. 8개 중에서. 그랬다 오른손에 2개 옮겨 담아요. 그 중에서 하나 뽑아요. 달라요, 이거랑? 손이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차이지 달라요? 그냥 우리 A 상자에서 하나 뽑는 거예요. 그럼 8분의 5 이거 암산 나오잖아요. 대단해요?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시각의 차이예요. 한 끗 차이가, 이건 풀이가 여기에 꽉 채울 거고 이거는 바로 8분의 5가 나와요. 이건 재밌잖아요. 안 딱딱하잖아요. 형 뿌듯해졌다. 뿌듯해졌어. 너네가 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국어도 이런 시선이 있거든. 한 발짝 떨어져서 아 이게 이거랑 이렇게 되네. 이게 이거랑 이렇게 되네. 좀 그런 깨달음? 그게 되게 재밌다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또 다시 돌아오면 원점으로. 결국 수능이라는 건 똑같거든. 수학 능력. 이런 대학 가서 이렇게 공부하겠지. 네, 재밌어요. 맞아. 재밌어. 재밌어요. 인정. 그리고 국어가요, 저는 모의고사를 숙제를 내주시면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잠깐만. 오빠 재밌다고 칭찬했더니 갑자기 또 이러네. 왜냐면은 이게 선생님이 모의고사 숙제를 내주시면 목적이 풀집중 80분을 연습하라거든요. 맞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그냥 내 근처에 있을래? 자꾸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막 게임 비벼지다가 60분 게임 할 수 있어요? 막 발언 3번 먹고 막 이런 게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60분 동안 롤도 집중 못 하는데 모의고사에 80분을 어떻게 집중을 합니까? 근데 부들부들. 제가 여기 중에서 이렇게 문자 온 친구한테도 추천해줬고 또 후배들한테도 가끔 해주는 얘기인데, 공부 집중이 안 될 때 탐구 모의고사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템포가 되게 빨라요. 금방 끝나고요. 두뇌 회전이 되게 빨라서 한번 이렇게 프레시아업 하기 되게 좋은 그런 짓이어서 하는데, 왜냐면 이게 제한 시간은 30분이지만 여러분이 만약 검토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20분, 25분 안에 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는데, 국어를 하다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문득 이게 6월 그쯤에 생각났는데, 이것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문학, 독서, 문학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고? 비문학이 독서야. 얘랑 얘 제일 좀 하고 올게. 잠깐만. 화장문. 수능이 끝나니 수학 능력을 잃었어, 오빠가. 아니에요. 문이 들어가잖아요. 이상하다. 우리가 보통 마킹 시간 5분 버리고 75분 가지고 선생님이 20분, 30분, 25분 이거 둘은 변동 가능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유동적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다른 과목 3개라고 생각하고 화작문 한 과목 풀고 독서 한 과목 풀고 문학 한 과목 푼다고 생각하면은 탐구 모의고사 3회 푸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기 최면으로 이렇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이게 유동적이라는 거는 제가 이번 수능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제가요, 이걸 10분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하고 보면은 이제 시계 모양에 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날로그 모양. 딱 풀었는데 이렇게 원래 9시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8시 50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만점이다. 와, 이건 건방진데? 아니 건방진데? 아니
그게 8시 50분까지의 제 정신 상태였어요. 아, 근데 불과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게 이런 생각이 깨지는데. 망했는데 이게요 이번에요 41에서 45번에서 오답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가요 앞에서 시간을 잡아먹고 뒤에 못 쓰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 국어가 원인인 친구가 몇 있잖아요. 아 그리고 재수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 다 일반고잖아요. 진짜 많이 해. 그 진짜 얘기를 해보면은 다 문학 뒤에 여기 틀렸대요. 일반고 다 아닌데. 아 그렇습니까? 특목고 대박. 어이쿠. 우리 양민들은 양민끼리 살아요. 걔는 알아서 대학 가. 걔 걱정 안 해도 돼요. 맞아. 민사는 학교의 절반 정도 서울대 가. 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맞아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학부모님들께 환상을 심어주는 나쁜 학교입니다. 우리는 뭐 일반인이니까.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시간 분배를 하실 때요. 이렇게 분배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안 서요. 10분을 썼으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에 생각이 있으시면은 아 이거 빠르게 앞에 검토하고 넘어갈까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시는데 이렇게 시간 분배를 독서에 많이 부을 수 있는 거는 7분 트레이닝. 이거 제가요. 민정쌤이 수능 끝나고 저한테 뭘 시키셨었냐면 이번 맞아. 수능 너가 본 수능을 기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한글 파일을 넘기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투스 사이트에 있어. 진짜 짱 잘했어. 내가 보고 아, 거기 너무 올라왔어요? 놀라서 올려져 있어. 네 사진도 올려져 있어. 아 그건 안 돼. 어. 치워야 돼. 근데 진짜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을 내볼까? 그 생각을 잠깐 했었어. 너무 잘해놨더라고. 나중에 파일 궁금하면 봐. 나한테 있어. 올라오면 내가 뽑아줄게. 6월 모평 보고 나서 시킬 거야. 그렇게 너네. 맞아요. 어. 도움 진짜 돼요. 그거 되게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고 다 시킬 거야. 얻는 게 되게 많아요. 정말 공들였었어요. 꼭 보세요. 맞아. 정말 근데, 공들였었어. 네, 거기 첫 장에 써져 있는 게 7분 트레이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건 선생님이 1년 내내 말씀을 안 해주시다가 파이널 때 말씀해 주셔서 왜? 아니, 그러니까 시기마다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게 있거든. 아 그럼 지금 하기 시기상조인가요? 아니야, 괜찮아. 내기. 얘는 똑똑하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8시 40분에요. 제가 풍생고에서 봤는데요. 저희 학교는 종을 이쁘게 쳐줬는데 여기는 버저가 울렸어요. 감옥도 아니고 뺑 소리가 똑같아. 소름. 똑같아. 근데요 여러분 시험지를 대략 30분 내지 35분 그 사이쯤에 줘서요. 이게 저기를 시켜요. 인쇄 상태 검토? 그런 거 시키시고요. 문제는 못 푸는 그런 시간이 애매한 시간 있잖아요. 쫄지 마시고요. 그 어떤 여러분에게 제재도 사실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면 위험하지만 없고요. 이때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파이널 때. 근데 뭐 여러분들은 지금 쓰지 않으시는 걸로 봐서 물론 그때 까먹으실 테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또 얘기했을 거야 그때. 네, 앞에서부터 보지 마세요. 앞에 보면 뭐 있어요? 화장문 있잖아요. 비문학 말고. 그 화장문은 미리 본다고 해서 뭔가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머리 꽝. 전 지금까지 3년 내내 앞에서부터 봤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받으셔서 인쇄 상태를 확인하라 그러면 맨 처음으로 맨 뒷장에 있는 문학 이렇게 딱 뒤집으셔서 첫 장 이렇게 보시면 문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지를 일찍 나눠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건 수능 다가왔을 때 얘기해주는 이유가 있긴 한데 수능 때 감독관에 따라 케바케거든. 내가 작년에 애네랑 같이 수능을 봤잖아. 우리 감독관은 1교시 감독관이 엄청 바빠. 그러니까 막 정리하고 막 이것저것 엄청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검토 시간을 아예 안 주는 감독관이 있어.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간 딱 35분인데 검토 시간 안 주더라. 그래서 검토 시간 안 주세요? 그랬더니 내 시험 아니니까. 나한테 내가 밑보여서 뭐 하겠어. 나가세요. 네? 이러고 나와도 되는 거야. 내 시험 아니니까 나 너한테 말해주면 되잖아. 얘들아 이렇게 내가 해봤는데 나가라고 하더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나 화장실도 가봤어. 화장실 가면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작년에 많은 걸 실험해봤거든. 그 너희 수능 다가오면 그때 얘기해줄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뭐 어쨌든 별거 다 했어. 올해도 볼까? 네. 아, 그래? 알았어. 알았다. 내가 작년 애들한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999 받아주겠다. 내가 미약하나마 하나 깔아주겠다. 그래서 나 수능 성적표 있어. 999.
항상 뭐 항상 국어는 어렵지 않지. 답을 다 아니까 뭐 반대로 마킹하면 되니까. 항상 문제는 수학에서 와요. 행렬도 못 풀겠는 이 상황?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뭐 어쨌든 시험지를 딱 받으면 인쇄 상태를 확인하라고 할 거야. 만약 감독관이 확인하라고 안 하면 네가 말하면 돼. 그래서 그럴 때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확인하냐면 너무 이상해. 시선이 위에 가 있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1, 2, 3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가 EBS 연계를 하는 이유는 문학을 빨리 풀기 위해서거든. 시험지를 받자마자 뒤집어. 그래서 뒤에서부터 확인해. 그럼 뭐만 보여? 문학 보일 거 아니야. 위를 볼 필요가 없어. 시험지가 잘못될 확률은 정말 0.0000001%거든. 그리고 그럼 풀다가 바꿔달라도 바꿔줘.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그냥 거꾸로 이거 나왔구나, 이거 나왔구나, 이거 나왔구나. 이거 하라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야. 그리고 그거 다음에 내가 또 시키는 게 있어. 또. 맞아요. 문학 작품 제목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펼치면 비문학 있잖아요. 비문학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여러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맞아. 그렇지. 검토 시간 2분 만에 비문학 지문 다 풀고 뭐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을 검토할 때 하실 수 있는 거는 어떤 지문의 비중을 크게 둬야 될까를 볼 수 있어요. 지문이 보면은 진짜 쓱 보고 뭔가 만만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CD 드라이브 수업 하셨죠? 했지. 광픽업 장치 이런 거 있잖아요. 구동 모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왼쪽 그림만 봐도 읽을 수 맞아요. 없는 지문. 좌우 더하고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지문은 이렇게 첫눈에 보기에도 여기에 시간 엄청 잡아먹겠다 이런 게 각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을 쭉 훑어봤을 때 이번에 비문학에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시간 분배를 유동적으로 하고 어떤 지문에 더 힘을 써야 되고 그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하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나 이제 보통 나중에 얘기할 때 악취가 나는 지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딱 첫 줄 읽어본 순간 알잖아. 뭐 괜찮겠다. 뭐 루쏘 딱 이렇게 되는 지문들이 있단 말이야. 그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딱 첫 줄 읽는 순간 딱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비율을 봐서 그래서 이제 연습 나중에 시키는 게 3+1이나 2+2.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문학 지문이 너무 어려운 게 하나야. 그럼 비문학 지문 3개를 풀고 하나를 제껴. 뒤에 문학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은 그런 지문이 2개야. 그럼 이제 2+2 이렇게 해서 2개 갔다가 문학 갔다가 2개 와서 쓰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연습시키긴 할 거야. 뭐 지금은 시간 자체가 포커스라기보다는 글을 제대로 읽어내고 고민하는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포커스니까. 그래서 이야기해 준 거. 네. 10분 트레이닝 오케이. 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말 있니 혹시? 근데 어차피 너희는 다음 주, 다다음 주 나가 오고 보긴 할 텐데. 맞아요. 계속 볼 거잖아요. 그 국어 질문이요. 교재를 이렇게 들이미시면 사실 약간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쪽 질문은 이쪽으로 오시고 6시부터 이쪽? 너 미쳤냐? 와. 대박 사건. 아닙니다. 어떤 변명도 먹히지 않을 걸 깨달았다.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동기부여라던가 아니면은 공부 방법에 관한 상담, 특히 이과 친구가 수학 들고 오면 정말 좋아요. 그런 거 너무 좋대. 네, 그런 거 상담하러 오세요. 네.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물어봐. 알았지? 그러라고 1시간 좀 일찍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너무 시간 헛되이 보낸 친구들이 많아서 잠깐 내가 내려오면서 야 너 동생들한테 뭐 할 말 없냐 했더니 뭐 할 말이요? 글쎄요 이러고 내려와서 형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할지 몰랐어. 물 만난 고기 마냥 이야기를 잘하더라고. 근데 오랜만에 마이크 잡으니까 좋지. 와서 막 마이크 얘기한 오랜만에 얘기했어. 형한테 박수 한번 쳐줘. 올라가 있어. 고마워. 마이크만 칠 거. 내가 원래 항상 채워줬는데. 얘네 이거 잡고 수업해요? 이걸 놓지 마세요. 들었어? 이거 잡고 수업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랬더니 이거 놓지 말래. 형이 이걸 놓지 않았거든. 올라가 있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 형이 그 얘기하더라고. 다른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걸 되게 많이 배웠다는 거야.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내가 아까 사실 형을 얘기하면서 되게 스펀지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네한테 얘기하더라고.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세요. 남의 장점을 많이 모델링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구나. 저렇게 하면 좋구나. 우리 반에도 아까 내가 오빠가 아까 확률 그림 그릴 때 애들 표정을 봤는데 다들 표정이 대박.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대박. 그럼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 끗 더 나가서 네가 네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 대박 여기서 끝나면 너는 앞으로 항상 인생에서 누군가를 보며 아 대박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남의 장점을 좀 빨리빨리 모델링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우리 10분 쉬고 이어갈게. 안녕.